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현대제철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환경설비 개선 효과와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웨이하이항을 잇는 국제 여객 항로가 취항합니다. 서산시는 한중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괄 산정되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현대제철이 논란 이후 처음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사과의 말과 함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새로 도입한 환경 설비를 공개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허용 기준의 40%대로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현대제철이 마련한 주민 설명회 현장. 설비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철소장이 미세먼지 저감 개선 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 논란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처음입니다. 현대제철은 이 자리에서 환경 설비를 새로 도입했다며 2021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0,000톤 이하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5월 말부터 소결 공장 2곳에 환경 설비를 설치했더니 대기 오염물질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1소결에선 개선 전 평균 162ppm이었던 황산화물 농도가 35ppm으로 2소결은 39ppm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8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질소 산화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1기가 가동이 되면서 저희가 원했던 배출 농도 ppm까지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배기오염 물질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대폭 감소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인근 8개 마을 주민 600여 명과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개선 사항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대기 오염물질 저감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제철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소통의 자리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왕에 상생팀을 해가지고 지역과 더불어 간다 그러면은 좀 더 밝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거 들어가지고는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주민이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번 설비 개선을 시작으로 2년 내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의 57%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대제철이 사과와 함께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동안의 논란과 이후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로 하여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속이고 자발적 감축 협박이라는 쇼를 하고도
부족해 청산가스와 고로가스를 불법 배출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명을 자초한 현대제철은 당장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농산물이라든지 빨래를 넣는다든지 밤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진동이 울립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커버를 해야지 지역 5, 6개리를 가지고 이게 그 사탕 발림으로 애들 달래듯 한다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대기업의 행포입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노후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현장에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우선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도 이번 기회를 삼아 현대하고 같이 상생하고 또 감시해서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토요 업무를 대신할 위탁 택배원 등 인력 증원, 그리고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 5일제 시행 등에 합의한 건데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동안의 주요 우편 업무 통계를 이윤종 전연매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49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밝혀졌는데요.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이나 스트레스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던 만큼 결국 과로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정노조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인력을 최대한 증원해왔다고 해명하고 있죠. 많은 집배원들이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토로하는데 정작 우리 주위에서는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좀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우편 이용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게 사실이죠. 지난 2003년 3,700여 곳이 넘던 우체국 숫자는 지난해 3,400여 곳으로 15년 사이에 28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5년 동안 우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우체통 찾기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우체국 숫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편 물량 수치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우편 물량은 55억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 2011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이 발달한 이후였는데도 말이죠. 이 우편물 수를 종류별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을 뜻하는 일반 통상과 수취인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등의 특수 통상, 그리고 소포의 경우 보통 소포와 역시 받는 사람의 확인이 필요한 등기 소포로 나뉩니다. 그런데 수취인의 확인을 받아야 배달이 완료되는 이 등기 소포 물량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받는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편, 즉 특수 통상 물량도 지난 10년 사이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보통의 우편 업무량은 줄었지만 일일이 모든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취인을 만나 등기 우편이나 등기 소포를 전해야 하는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는 훨씬 높아진 셈입니다. 배달하는 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뭐 일반 통상 우편물은 그냥 우체 함에 그냥 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은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전화를 일일이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갖다 달라 그러면 그 위치를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증가가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이 올해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졌는데 이 정작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범인 등기 우편 업무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중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큰일 나는 물품은 이 등기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등기 취급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증원에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시대의 등기 우편 업무, 지금과 같이 일일이 이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확인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현재의 등기 업무가 사회 변화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정사업본부가 업무 강도의 증가를 그냥 사람의 증가, 인력의 증가로만 해결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굳이 불편하게 등기 우편을 꼭 손으로 받아야 하는 일들을 전자우편이나 어떤 전자인증으로 좀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편물 관리 시스템 플랫폼을 조금 디지털하고 그냥 일반적인 한 건을 처리했다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뭐다, 사람이 더 공이 들어가는 일이 뭐다를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정사업본부 자료를 직접 분석한 정보분석 전문 기자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우정 업무, 어떻게 좀 바뀌어야 할까요? 네, 노사 양측의 갈등을 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우정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 강도에 걸맞는 인력 충원 못지않게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윤종, 전현미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살기 힘든 요즘인데요.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필터는 청소를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재 예방을 위해선 실외기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심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건물을 삼킬 듯합니다. 건물 밖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입니다. 전국에서 에어컨과 실외기에서 난 화재는 567건, 11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2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의 절반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선 합선 때문에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선을 여러 개 잇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선이 짧으면 긴 선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는 실외기 내부를 청소하거나 점검받아야 합니다. 사용한 지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일수록 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을 확률이 높은데 먼지나 습기는 화재의 전기 합선을 일으킵니다. 사용자들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노후된 에어컨이라면 제조사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 화재 위험 요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미진 곳에서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 등이 전기 스파크에 옹기에 붙어서 발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외기 주변에 먼지, 낙엽 등을 제거하시고 미연에 차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혁신도시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괄 상정되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9일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혁신도시법 관련 12개 안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내부 일정을 모두 미루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양 지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이현승 위원장 등 소속 위원들을 잇따라 만나 충남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남 혁신도시는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항을 잇는 국제 여객 항로가 2022년 취항될 전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4일과 5일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항 국제 여객 항로 개설에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하이항은 현재 인천 평택과 연결되는 정기항로 2개가 개설돼 있으며 북중국 여행의 주요 항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산시는 한중 합작 법인 설립과 2만 5천 톤급 여객선 건조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2년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웨이하이시의 관광객과 화물 수요를 집중 공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곤 청양군수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라늄 수돗물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조기 귀국한 김 군수는 이번 일로 청정 청양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정산과 목면 지역 수도요금을 3개월 동안 감면하고 6개월 뒤 2차 주민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라늄 수돗물을 사용한 주민은 10일과 11일 정산 면사무소에서 12일엔 목면사무소에서 출장 검진을 받거나 오는 31일까지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김동곤 군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정말 우리 군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콩팥 신장이 좀 염려를 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진 지역 곳곳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름에만 물놀이장으로 변하는 삼선수목원은 15일, 또 지난 2017년 조성된 삽교 호수공원 물놀이장은 20일부터 개장하는데요. 모두 요금은 무료입니다. 이 밖에 합덕 농촌 테마파크와 외목마을 해수욕장, 당진 종합운동장 물놀이장도 다음 달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성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대한노인의 한궁대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궁은 자석식 한궁핀을 표적판에 두고 하면 점수가 자동으로 합산돼 승패를 가리는 생활체육입니다. 대회는 오늘 19일까지 이어지며 각 읍면 남녀 개인전 선발자와 혼성 및 단체 경기 선발팀은 다음 달 14일 충남연합회장배 한궁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청양 전통시장의 별자리 야시장과 토요 텃밭 장터가 인기입니다. 별자리 야시장엔 상인회와 지역 농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와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또 토요 텃밭 장터에선 저렴하고 신선한 농특산물 등 풍성한 먹거리로 방문객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토요 텃밭 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은 오는 20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019 하절기 대학생 군정 체험을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은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행정 보조 업무를 맡고 군 주요 사업장에 들러 현장 체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전 충남 남부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7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19도, 태안 20도로 예상됩니다. 비 소식에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예산이 28도, 홍성 청양 26도, 당진 서산 태안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엔 비가 오니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과 야외 운동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